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맨날 논택만 하다가 글을 또 처음 써보네요.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이고 아직 아이가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글이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참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지만 마지막에 저의 반전 복수극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이다 댓글 하나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허술했던 말들인데 그때는 왜 그것들에게 속아 그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건지. 그때는 아마 제가 사랑에 빠졌었나 봅니다. 남편은 당시 저에게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며 당시 어른을 어려워하던 저에게 만약 갈등이 생기면은 본인이 시댁에 완전히 끊고 살겠다는 말로 안심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어른을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시부모님들이 좀 유별나게 옛날 분이셨거든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며느리는 남편 보길 하늘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약속받으려 하시고 강요까지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 준비된 것 없이 정말 마음으로만 사랑하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상황은 안 되었고 월세로 살기 전에 딱 1년만 시댁에 살면서 돈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자고 본인이 다 커버해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 진짜 염전 노예로 잡혀온 줄 알았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집안일과 중노동은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그때 참 모자라게도 버텨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달력의 날짜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넘겨가며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마 군대 전역을 기다리는 군인들의 마음이 저와 같았겠지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른 반찬으로 식사 준비를 해드려야 했고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뒷짐지고 지켜만 보는데 이게 노예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로 버티지 않고 다 집어던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돼서 한 달만 두 달만 지옥의 시간이 연장되어 가는데 그때까지도 전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남편을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감했기에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우리 집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그 여자 여기저기를 주무르다가 쓰레기 내려놓으러 나온 저에게 걸린 거죠. 어떤 모자란 놈이 자기 집 근처에 차를 떡하니 대놓고 불륜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녀석이 아니죠.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사람같이요. 너무도 대담하게 저질리길래 뭐 어쩔 거냐고 따지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어나와서 무릎 꿇고 미쳤었나 보다며 사죄하는 남편을 보고는 저는 용서를 해주고 맙니다. 불륜녀와 딱히 잠자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니 그냥 돌려보냈고요. 저 왜 이렇게 모자라게 살아왔을까요? 아무튼 말로는 용서를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너무 힘든 마음을 토로하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대로 더 이상 시댁에 살 수 없다고요.
남편도 지은 죄가 있으니 집을 알아보는 시늉은 했지만 딱히 진행이 안 되고, 근데 마침 그러던 시기에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무릎 쪽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지만 간단한 염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에 그냥 물리치료받고 약물을 먹으며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또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좀 쉬고 친정집에 놀러와 있다가 엄마의 권유로 물리치료 받을 겸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초진이다 보니 다시 엑스레이를 찍게 됐고, 결과는 다니던 병원과는 다른 소견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으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셨고,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종양이 생기고 있는 1%의 희귀암으로 육종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잔병 치료를 많이 했고 그 외 큰 수술도 몇 차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니요. 저 시댁살이 참 많이 했습니다. 글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제가 몸이 불편해져 큰 수술을 했을 때에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 그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말을 하니 제가 성격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그때그때 다 표현하고 강하게 나가는 성격인데 왜 유독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질 못하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 받았고요. 저보고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냐며 이제 시댁에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어머니 저 암이래요 하면서 울었죠. 아이고 어쩐디야.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암이라고요. 아침이 문제예요 했더니 암은 암이고 아침은 아침이고 네 암 걸린 걸 내가 뭘 잘됐다고 했니? 아니면 뭐 너보고 그래도 와서 아침 챙겨주라 그랬니? 이거 아주 나를 웃긴 사람으로 만드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답도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헛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간 개처럼 시댁의 모든 일들을 해온 저로서는 상실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밀려왔습니다. 이 암도 어쩌면 시댁에서 준 것 같고 그냥 당장이라도 이 집안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말버릇 마냥 남편에게 하던 농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여 정말 암에 걸려 아프게 된다면 그땐 다 당신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말이 시가 되어버렸네요. 그 정도로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거든요. 중간 역할도 못하는 남편도 싫었고 그 때문에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암에 걸리니 신랑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전화 내용이 생각나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나고 마음 컨트롤하기가 힘들더군요. 일주일이 지나 예약해둔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와 추가 검사를 더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전이된 사실이 없기에 예후가 좋다는 거였죠. 찾아보니 전이가 안 되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최대 80%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항암으로 버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쁜 생각 안 들게 좋은 음악 들어가며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받을 때마다 참아왔던 나쁜 마음과 마음속 우울함이 자꾸 저를 먹어치우려 들더라고요. 재작년쯤 갑상선 이상으로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 수속 밟느냐고 식목일날 조상님 묘에 찾아뵙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명절 빼고 모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술 드시고 전화하셔서는 죽을 병 걸리지 않았으면 와야 했다며 며느리 너만 안 왔다며 핀잔 주시던 것도 생각이 나고 자꾸 서러운 일들만 생각나며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 참아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인생 내내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살았거든요. 그게 병이 된 것 같았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좋은 날이 온다 생각하며 버텨냈고 경과가 좋아져서 현재는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이가 안 돼서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마음이 참 많이 바뀌더군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는 퇴원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며 일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처음으로 시댁 신혼집에 온 날 시어머니가 다가오셔서는 유난 다 떨었으면은 그간 너 걱정하느라 고생한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맛있는 식사 한번 만들어 보라며 주방 쪽으로 밀며 어깨를 툭툭 치시는데 뭐 그게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난 여부를 떠나서 몹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말 중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작 그거밖에 없으시냐고 도끼를 품고 말하고 방에 들어와 문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 좀 했다고 애가 감을 잃었느니 뭐니 저는 펑펑 울다가 감정 노동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는데 벌써 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문을 열고 퇴근한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을 했는데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이 사과하랍니다. 우리 엄마 성격을 알면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냐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누굴 위해 이 자리에 있고 과연 이 집의 식구가 맞았던가 하는 마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눈앞에서 불륜까지 하다가 걸려서 설설 기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 제가 다 잊은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가슴이 깝깝해져 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살다가는 겨우겨우 치료한 암 재발하겠다 싶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고 남편 밀치고 집에 와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